뇌졸중은 보통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망이 된 뇌세포는 재생은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입니다. 하지만 3시간 이내는 꼭 병원에 와 주셔야 4.5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 학회에서 발표한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지만 사람들에게 곧바로 발견되지 못해 결국 숨진 사고였습니다. 부검 결과 뇌졸중, 그중에서도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뇌졸중의 종류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죠. 고도의 병원 신경과 전문의 류호나 선생님과 함께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뇌졸중을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뇌졸중 예방과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는 고도의 병원 신경과 전문의 류온화라고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네. 갑자기 시야가 겹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가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진다고 들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쉽게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지시거나 또 물체가 두 개를 보이시거나 한쪽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다시 소실되는 걸 미니 뇌졸중, 즉 일가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요, 뇌경색 환자들의 43%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이 미니 뇌졸중, 일가성 허혈 발작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니 뇌졸중 증상이 보이신다고 하시면 안심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해 보시는 걸 권유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시간 내서 병원 가는 게 답이네요. 그렇죠.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OX 퀴즈를 통해서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뇌졸중은 통증이 없을 수 있다. OX. O입니다. 보통은 뇌졸중은 통증 없이 옵니다. 말이 어눌해지시거나 한쪽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만 있을 뿐 통증이 같이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2번. 뇌졸중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세모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히말라야 등산을 해서 정말 그 고산병에 걸릴 만큼의 산소 부족이 되셔야 뇌경색이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약간 답답한 정도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는 뇌경색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3번. 급격한 기온 변화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시거나 하시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좀 좁아져 있던 혈관들이 좀 더 좁아지면 뇌경색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온탕 냉탕을 갑자기 오가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4번. 뇌졸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뇌졸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는 없고요. 주로 치료를 뇌혈전 용해제나 아니면 혈관 성형술이나 아니면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생제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폐렴이 동반되시는 경우 같이 써볼 수는 있지만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항생제는 만능일 줄 알았는데. 5번. 뇌졸중은 감정이나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나요? 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 어떤 부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시는데요. 주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뇌 부위에 오시게 되면 감정이 갑자기 무기력해지시거나 갑자기 막 기분이 조절이 안 되시거나 그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내 의지가 아니고 정말 뇌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 변화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뇌의 의지로. 맞습니다. 자, 6번. 뇌졸중은 예방이 불가능한 질병인가요? 아닙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뇌졸중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뇌졸중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졸중, 뇌졸증이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이 뜻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뇌졸중의 종류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잖아요. 네. 각각의 원인이 뭔가요? 우선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증상을 다 아우르는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보통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출혈인 경우에는 뇌혈관이 터지면서 그곳에 피가 고여서 그 부분에 뇌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시면서 그쪽으로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뇌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하는 증상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출혈과 뇌경색 각각의 전조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발병률은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좀 궁금해요. 이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뇌 어느 부분에 손상이 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두통과 함께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같이 오신다고 하시면 뇌출혈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의 85%가 뇌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차이가 적을 줄 알았는데 꽤 크네요. 네. 그럼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정말 사망이 된 뇌세포는 재생은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소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더욱 골든타임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뇌의 가소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뇌가 한번 손상이 받으면 그 뇌의 회복 기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없었던 신경회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신경회로를 약간 재조작화해서 새로운 또 신경길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방법은 있네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 가소성을 또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은 뇌가 손상받고 나서 재활 치료와 약물 치료를 정말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은 약도 잘 드시고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뇌세포의 재생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하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한뇌졸중 학회에서 발표한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이웃, 이하고 웃지 못할 때 손, 발. 손을 앞으로 다 뻗지 못하시거나 한쪽으로 팔, 다리 힘이 빠지시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시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실어증이 있으실 때 시선.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들 중에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으시면 빨리 병원으로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뇌졸중 발병 시 골든타임과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입니다. 하지만 3시간 이내는 꼭 병원에 와 주셔야 4.5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자는 눕혀주시고 고개는 옆으로 돌려서 구급차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또 명심하겠습니다. 네. 평소 뇌졸중 예방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 습관으로는 우선 꾸준히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잘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서 뇌졸중 의심 증상을 또 인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운동은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네. 중요한 요소네요. 뇌졸중으로 병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뇌졸중으로 내원하시게 되면 만약 4.5시간 이내 정말 잘 오셨다고 하시면 적응증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쓸 건지 혈관 성형술을 해볼 수 있을지 그 적응증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만약 그래도 좀 증상이 좀 경하셔서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우선 약물을 투여하면서 뇌졸중이 오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뇌졸중 예방은 우선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뇌졸중 위험 인자를 관리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양약을 오래 드셔서 좋을 게 없으시다면서 끊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약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양약이 보약입니다.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